김여사, 명태균 씨에 대한 의혹 자체 대수비 회의에서 그 말했잖아요. 정치 공세에 휘둘리지 마라. 이 자체를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진석 비서실장 얘기 들었잖아요. 이건 정치 공세다. 그냥 가족들끼리 뭔가를 잘해보려고 했는데 이걸 정치적으로 민주당이 비하하고 있는 것이다. 이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정치적, 상식적, 법적 책임 없다. 이 얘기를 저는 설명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결국에는 화를 더 키우는 기자회견인데 7일날 회견은 그겁니다. 시정연설에 대한 부분의 부담은 분명히 있었어요. 꼭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대통령이다. 저는 이날 기자들이 매섭게 질문할 거거든요. 명태균 씨 언제 만났냐? 무슨 논의를 했냐? 언제부터 연락을 안 했냐? 그럼 김건희 여사는 왜 계속 연락했느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비교적 윤석열 대통령은 명쾌하게 답을 할 수 있는 본인의 자신감이 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국민들이 아 이래서 이렇게 된 거였구나. 아 이런 부분은 좀 이상하지만 이런 부분은 좀 오해가 있었구나. 저는 이 정도만이라도 한다면 상당히 대통령 국정 동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봅니다. 네. 끝내 시정연설 외면한 윤, 이어 세 차례만 박수, 야 질타입니다. 어제 그래서 여기 사진으로 보이는 것처럼 한덕수 총리가 이 시정연설을 하러 왔죠. 그 모습 잠깐 같이 보고 오실까요? 대통령의 시정연설 거부는 국민에 대한 권리 침해입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수장으로서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민주화 이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낼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시정연설 불참 말씀이고요. 어떻게 보세요?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오늘 사과 요구하시고 인적쇄신 필요하다는 거 대통령실에 따로 전달하시거나 아니면 미리 조율한 사항이 있습니까? 그런 취지는 제가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습니다. 네, 한덕수 총리가 대독을 한 이제 시정연설 하는 중에도 야당의 강한 반발이 있었고 항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여당 대표인 한동훈 대표도 좀 아쉽습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근데 그런 것도 이 눈에 보이는 대목이긴 합니다만 한 총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잘 들으셨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라는 얘기가 연설 대목에 나옵니다. 근데 대체 마음 편할 날이 없었던 사람이 누구냐? 시정연설 주체를 놓고 혼선이 빚어졌다는 거죠. 왜? 어제 이 시정연설 주체를 놓고 양쪽의 얘기가 좀 달랐습니다. 총리실에서는 이거 대통령 대독이 아니라 총리의 시정연설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또 공지가 뭐라고 왔냐면 시정연설의 주체는 총리인 게 맞는데 다만 총리가 읽어도 통상 관행적으로 대독으로 기록을 해서 그래서 윤 대통령 대독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같은 시각 대통령실에서는 어제 오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오늘 시정연설은 대통령의 대독이다. 2009년 정운찬 총리 대독, 2012년 이것도 다 총리 대독이지 않았는데 다 기사전 다 대통령이다. 대독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서영주 대변인님. 네. 이게 하루도 맘 편한 날이 없었던 사람이 윤 대통령이라는 거냐 한덕수 총리라는 거냐 누굽니까? 뭐 대통령으로 보는 게 맞는데요. 네. 지금 저런 대독 논란을 얘기하는 자체가 국민들이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있겠습니까? 저는 국민들이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다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여야 협치도 내팽개치고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 본인 배우자에 대한 보호 이런 부분들로 있어서 국정을 내팽개쳤잖아요. 과연 대통령이 자승 잡아간 꼴아닐까요? 스스로를 몸을 묶어서 마음 편하지 못하게 만든 건 본인 스스로인데 시정연설이 뭡니까? 정부 정책과 국정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거잖아요. 국민들에게. 민주당한테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국민들한테 해야 될 자리를 나오지도 않고 대독을 누가 했네 안 했네. 저런 논란을 하고 있는 현 정부를 보는 국민들. 정말 그 가슴을 몇 번을 치고 싶을 겁니다. 네. 네.
사실 이렇게 시정연설에 나왔어야 하는데 나오지 않고 오히려 주체가 누구냐는 혼란만 빚고 있는 게 오히려 비판받아 마땅한 거 아니냐라는 또 서영주 대변인님의 얘기였었습니다. 네. 지금 어쨌거나 지금 결론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낮 동안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시정연설도 있고 수석비서관 얘기도 있고 근데 그때도 감지되지 않았던 전격적인 7일 기자회견이 어젯밤 거의 10시 가까워서 결정이 됐다라는 거죠. 그럼 왜 그랬느냐? 저희 지금 왜 갑작스럽게 지금 그 얘기를 지금 계속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 주간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친윤까지 국면전환 위해 뭐든 해야. 친윤까지. 여기서 말하는 친윤은 누군지 직접 들어보시죠. 대통령실은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합니다. 국면 전환을 위해서는 뭐든지 해야 할 때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할지 모릅니다. 지금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네, 김재원 최고위원 친윤으로 분류가 되는 지금 최고위원이죠. 그런데 지금 뭐든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조선일보 사면입니다. 원로 친윤들도 쇄신 요구, 윤 회견 시점 앞당겨. 친윤뿐만이 아니라 사실 어제 말해 그 전날에도 원로, 상인고문단 다들 이렇게 3, 4, 5 다 만났었죠. 만나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모습도 같이 보고 오시죠. 당정 화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당정 화합에 모두가 다 좀 신경 써라 하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대통령과 당이 힘을 합쳐서 구국의 노력을 해달라. 우리 삼선 의원들도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아주 엄중함을 같이 인식을 같이 공유하고 있고 우리 당과 또 대통령실에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다시 눈높이에 맞춰갖고 다시 한번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요. 네. 지금 일단 뭐 친윤, 친한 이런 거 가리지 않고 지금 여권에서 다들 뭔가 그래도 지금 해야 됩니다. 쇄신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가 올라갔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라는 게 지금 오늘자 이제 조간에 뭐 지금 기사에서 지금 약간 느껴지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윤주진 위원님, 아까 말씀이 이렇게 결단을 한 게 윤 대통령 어떤 스타일상 쭉 하나로 밀고 가다가 결단 바꿔 해서 나오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이전에 어제 뭐 삼선 의원들 모임도 있었고 하지만 그 전날에 또 뭐 정의화 전 국회의장을 포함해서 다른 이 원로들이 또 모인 것도 있었고요. 계속 뭔가 이슈가 있었고 얘기가 있긴 있었었거든요. 이런 게 어제 저녁쯤에 누군가가 전달하는 메신저, 또 중요한 메신저가 또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추측도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시정연설 불참이 네. 이렇게까지 큰 파장을 가져올까? 아, 저는 그 생각을 못했을 거라고 봐요. 이 정도까지 크다고 왜냐하면은 생각하지 않았을 거다. 이 대통령실 옛날에 네. 청와대였죠. 이 구중궁궐 속에 참모들 속에 갇혀 있으면 사실 그 참모들이 정말 매섭게 대통령을 질타하고 지적한다는 건 사실 쉽지 않아요. 그건 인사권자에게는 힘든 일이죠. 그 안에서 내가 시정연설을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경론이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 시정연설을 가야 된다는 주장도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시정연설 정도는 총리가 대독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옛날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을 텐데 네. 어제 하루 종일 시정연설 불참을 두고 언론이 정말 계속해서 보도를 했고 특히 가장 중요한 조짐은 뭐냐면은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친윤에서도 시정연설 불참을 그렇게 강력하게 옹호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아쉬움은 계속 나온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위기의식을 느꼈을 거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간다면은 자칫 잘못하면 특검 재표결도 있지 않습니까? 11월에. 여러 가지 정치적 위기가 있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어제 윤 대통령 특유의 스타일상 네. 본인이 평상시에 믿고 의지하는 여러 중진 원로나 이런 분들께 전화를 쭉 좀 돌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전화를 해서 내가 지금 이런데 어떠냐. 아마 다들 빨리 나서셔야 됩니다. 빨리 결자 해지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충언을 듣고 대통령이 그제서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나름대로 저희 상상입니다만 네. 그동안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좀 아마 신빙성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추측이지만 추측컨대 그런 일들이 있고 그래서 윤 대통령의 결단까지 갔었던 게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어쨌거나 한다고 발표를 했죠.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근데 일단 한다고 했으면 윤 쇄신 압박에 7일 회견 한반 발표 한다고 했으면 뭐가 중요하냐? 김 여사 명태균 의혹 설명이 관건이다. 기자회견을 할 때 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럼 하면서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의혹이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얘기를 지금 이 주간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관련해서 그동안 대통령실에 관련한 의혹들에 대한 해명이 있었죠. 그거 잠깐 듣고 올까요? 대통령은 매몰차게 명태균 씨를 끊었지만 가족인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는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남편 몰래 명태균 씨를 달래고 좋게 얘기해서 선거를 끝까지 끌고 가고 싶은 게 가족의 심리 상태 아닙니까? 본질은 뭐냐? 본질은 명태균 씨의 조력을 중간에 끊었다는 것이고 사실 매몰차게 끊으셨다고 합니다. 수 없다는 앞으로 말씀이시죠? 나한테도 전화하지 말고 집사람한테도 전화하지 마. 그리고 딱 끊은 거예요. 그러다가 취임식 전날에 전화가 와서 축하한다는 전화를 받은 간략하게 겁니다. 말씀해 주시고요. 네, 정진석 실장 운영위에 나와서 얘기를 했었던 바가 있죠. 매정하게 매섭게 딱 끊어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서영주 대변인 네. 사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후에 또 통화를 했다라는 물론 명태균 씨 혼자의 주장이긴 합니다. 혼자 네. 발언이긴 합니다만 네. 어쨌거나 그런 게 나와서 맞는 거야라는 얘기가 또 있긴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혹 7일 날 해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해소가 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없다. 뭐 과정을 너무 보면 단언적으로 결과를 얘기하시는 거 예측할 수 아니에요? 있죠.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뭐 유진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 얘기하잖아요. 네. 그 스타일이 해결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문제를 크게 만들죠. 봐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7일날 회견 자체는 다른 친윤이나 옆에서의 어떤 조언보다는 저는 한남동의 조언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김 여사 명태균 씨에 대한 의혹 자체 대수비 회의에서 그 말했잖아요. 정치 공세에 휘둘리지 마라. 이 자체를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진석 비서실장 얘기 들었잖아요. 이건 정치 공세다. 그냥 가족들끼리 뭔가를 잘해보려고 했는데 이걸 정치적으로 민주당이 비하하고 있는 것이다. 이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정치적, 상식적, 법적 책임 없다. 이 얘기를 저는 설명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결국에는 화를 더 키우는 기자회견인데 7일날 회견은 그겁니다. 시정연설에 대한 부분의 부담은 분명히 있었어요. 꼭 소 읽고 외양간 고치는 대통령이다. 저는 그 스타일을 고치지 않으면 저는 국민들한테 영원히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보고요. 7일날 기대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혹평을 지금 하셨습니다. 일단 글쎄 이거 의혹 해소 안 될 겁니다. 아까 첫 번째 문장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얘기를 하면 오히려 논란이 더 커질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윤 대통령 스타일상 그럴 것 같아요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윤주진 위원님. 예. 아까 윤 대통령의 스타일에 비춰봐서 이랬을 거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스타일상 아닐 것 같다라고 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 서 대변인님이 기대하는 국민이 없을 거라고 하셨는데 여기 네. 기대하는 국민이 한 명 있고요. 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아마 명태균 씨와의 의혹 문제에 있어서는 본인이 떳떳할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본인이 법조인 출신이고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유사한 어떤 사건에 수사를 했기 때문에 어떤 공천의 대가성 거래든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명태균 씨와 소통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래서 물론 이번 기자회견에서 절대로 윤 대통령이 하셔는 안 되는 두 가지 말이 있어요. 뭐뭐 했지만,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내가 노력했지만, 난 이러려고 했지만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 두 번째는 홍보 부족, 그동안 홍보가 부족했다.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지 못했다.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저는 이날 기자들이 매섭게 질문할 거거든요. 명태균 씨 언제 만났냐? 무슨 논의를 했냐? 언제부터 연락을 안 했냐? 그럼 김건희 여사는 왜 계속 연락했느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비교적 윤석열 대통령은 명쾌하게 답을 할 수 있는 본인의 자신감이 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국민들이 이래서 이렇게 된 거였구나. 이런 부분은 좀 이상하지만 이런 부분은 좀 오해가 있었구나. 저는 이 정도만이라도 한다면 상당히 대통령 국정 동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봅니다. 네. 지금 사실 서영주 대변인께서 손을 살짝 또 드셨어요. 네. 잠깐만요. 네. 왜냐하면 아마 이 말씀을 하시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드는데 사실 윤 대통령이 그 이전에 뭐 김 여사 관련한 어떤 논란이나 의혹들에 대해서 해명을 했었던 적이 있죠.
그때 윤 대통령의 발언을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그거를 매정하게 좀 끊지 못한 것이 좀 어떤 문제라는 문제고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제 아내의 그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이전에 김 여사 의혹 혹은 논란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었죠. 뭐 기자회견 때, 뭐 이렇게 신년 기자회견 때 했었던 얘기들인데, 서영주 대변인님, 네. 저 얘기하시렸던 거 아니었나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로 이제 취재를 해본 결과 네. 대통령이 이 7일날 회견을 결정하는 사안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의 논의도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취재 결과입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한 결과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국민들이 기대를 안 했다고 제가 단호하게 얘기했던 것들은 박절하지 못해서 현명하지 못한 처사, 이 수준보다는 조금 더 앞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결과를 적어서 나올 것인데 이게 국민들 눈높이나 안 맞는 결정일 거예요. 제가 아마 이럴 공산이 커요. 여러 가지 종합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영부인 활동의 잠정 중단 정도를 국민들한테 얘기할 공산이 큽니다. 다만 그 이유가 명태균 씨나 국정개입이나 공천개입으로 인한 게 아니라 아마 몸이 안 좋아서 영부인이 더 이상 영부인 활동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설명을 덧붙여서 아마 영부인의 뭐 잠정 중단을 통해서 이 사태를 좀 넘어가 보려는 어떤 그런 논의들이 급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냐라고 좀 보이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그걸 바라지 않죠. 뭐냐면 영부인이라 하더라도 국민들과 똑같이 책임져야 될 일은 사법적인 처리, 법적 책임, 정치적 책임이 해야 될 것이고, 김건희 여사가 본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남편인 대통령이 대리사과를 해야 되죠. 저는 그런 부분도 해결이 안 되면 7일 날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